예, 산울여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8쪽 오늘은 사회집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집단입니다. 자, 사회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비슷한 관심이나 목적, 그리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알아둡시다. 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일단 집단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제 소속감과 공동체의식이 있어야지만이 요거를 사회 집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뭔 얘기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러 가시거나 아니면 뭐 게임을 보러 가실 때 영화라고 해봅시다. 일단 영화 관람객들. 자, 영화 관람객 영화 보는 사람 많잖아요. 극장 가면. 자, 근데 두 사람 이상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소속감이 없어요. 당신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영화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같이 영화를 보는 사람이야라고 소속감을 느끼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영화 관람객들, 자, 이런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둘 이상의 사람 됩니다. 1번 요건 충족하지만 자, 비슷한 관심이나 목적, 영화를 보러 갔어요. 여기까지 되네. 자, 근데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나요? 세 번째 조건이 충족이 안 되죠. 그냥 영화 한번 보고 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소속감과 공동체의식. 자, 옆에 영화를 보는 사람과 우리는 하나야라고 하는 공동체의식을 갖지는 않죠. 자, 그래서 이 영화 관람객은 사회 집단으로 볼 수 없지만, 자, 예를 들면 영화 동호회, 영화 감상 동호회. 자, 동호, 같을 동자, 좋아할 호자입니다. 같은 걸 좋아하는, 영화라고 하는 공통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자,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비슷한 관심인 영화를 보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모임을 갖고, 그래, 나는 영화에 소속을 하고 있어 라는 소속감과 공동체의식을 가지면, 자, 영화 동호회는 사회 집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관람객들은 안 되지만 얘네는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회 집단이 어떤 건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사회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단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들은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뭔 얘기냐? 예를 들면 영화 동호회라고 했는 데서 나는 회장입니다. 회장으로서의 역할이 있겠죠. 회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되고, 그죠? 아니면 우리 영화 동호회를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야 되고, 자, 저를 예를 들면 저는 한 가정의 아들이고요. 가정이라는 집단의 아들, 그리고 지금 내 가족에서 내 여자의 남편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는 교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고, 조기축구에서는 코치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제 아들로서의 역할이 있고,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교사로서의 역할이 있고, 코치로서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능을 갖는다. 사회 집단을 통해서 지위와 역할을 가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인간과 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회 집단이다 라고 해서 사회 집단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사회 집단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유형이 있는데요. 접촉 방식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요. 소속감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요. 집단 참여의 자율 여부 기준. 이거 좀 말이 어려운데요. 자, 집단 참여의 자율 여부에 따른 부분은 이거는 결합 의지에 따른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거 계속 지금 펜이 이게 지금 쓸 때마다 제가 지금 손으로 터치를 지금 멈추는 걸 눌러버려가지고 지금 한 4번째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디서 끊겼는지 몰라가지고 말이 중간에 좀 끊기기도 합니다. 그거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아무튼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 접촉 방식에 따른 분류, 그리고 두 번째는 소속감의 유무에 따른 분류, 그리고 세 번째는 결합 의지에 따른 분류인데요. 자, 구성원들이 자주 접촉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매일 접촉을 해요. 서로 자주 접촉하면 친밀감이 굉장히 좀 높아지겠죠. 그리고 굉장히 좀 인격적인 상호관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매일 보는 가족이라든가 매일 보는 친구 같은 경우는 1차 집단입니다. 굉장히 친밀하고요.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반면 2차 집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굉장히 좀 형식적이고 좀 수단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이게 2차 집단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라고 하는 곳은 이제 교육을 받기 위해 가지고 교육을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고, 회사라고 하는 것은 이윤 창출이라는 이해관계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적이고 형식적인 만남을 위해서 결합된 집단이 2차 집단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소속감 유무에 따른 게 있는데요. 자, 소속감은 내 집단과 외 집단의
이제 구분 기준인데, 그럼 이 소속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느끼는 거니까 개인의 심리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좀 상황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저는 우리 6반, 우리 1학년 6반, 우리 6반, 제가 지금 우리 6반이라고 했잖아요. 자, 소속감을 느끼는 겁니다. 자, 우리 6반. 그러면 이때는 우리 6반이 내 집단이 되는 거고요. 그럼 다른 반 1반부터 5반은 외 집단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반면 우리 학교라고 표현을 한다면, 자, 상일여자중학교에 다니는 우리 모든 학생들은 저희의 다 내 집단이 될 것이고, 근데 우리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학생들은 외 집단이 됩니다. 그럼 아까는 우리 6반이라고 했을 경우에 6반만 내 집단인데, 우리 학교라고 했을 때는 상일여중 전체가 내 집단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집단을 우리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외 집단을 그들 집단, 자신이 속해 있지 않으면서 이질감이나 적대감을 느끼기 때문에 외 집단을 그들 집단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다른 반, 뭐 상대 팀, 아니 뭐 일본 같은 뭐 다른 나라, 다른 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외 집단에 속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집단 참여의 자율 여부에 따른 구분이라고 했는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결합 의지. 내 의지가 들어가면 그거는 이익사입니다. 의지 없이 되면 그건 공동사입니다. 다시, 의지 없이 자연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거는 공동사회. 그다음에 어떤 목적 달성하고자 선택에 따라서 형성되는, 그러니까 의지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게 되면 그거는 이익사회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 됐어. 태어나 보니까 나는 우리 동네에서 태어났어.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동사회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익사회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선택, 그리고 의도, 선택 의지에 따라 가지고 형성된 집단을 이제 이익사회라고 하는데, 이걸 회사, 정당 같은 게 대표적인 게 되겠죠. 회사는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 정당은 정권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 즉 결합 의지가 있는 거예요. 결합 의지가 있고 이거는 결합 의지가 없고에 따라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 준거 집단은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바닷속에 살고 있는 인어공주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항상 그 인어공주는 바다 밖의 인간 세상을 동경했죠. 인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 아는 은밀한 장소에 가가지고 인간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모아놓고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인간이 되어서 언젠가는 바다 밖의 세상에 살기를 꿈꿉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인간 세상의 한 왕자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됐고요. 마침내 인어공주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마녀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걸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인어공주 같은 경우는 바닷속 인어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죠. 근데 자신의 행동이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준거 집단은 인간 사회인 겁니다. 즉, 자신의 행동이나 가치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집단. 그래서 기준의 준자를 따라서 이거를 준거 집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인어공주 같은 경우에 준거 집단은 인간이고요. 그리고 뭐 우리 반에 어떤 학생이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럼 그 가수 같은 경우에 인기 연예인이 이제 준거 집단이 될 것이고, 뭐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럼 훌륭한 의사 선생님 같은 분들이 준거 집단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준거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닮고 싶어하는 건데, 자,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과 나의 행동의 가치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집단이 같죠. 그러면은 만족감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직장 생활의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선생님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만족감이 좀 낮아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준거 집단까지 봤고요. 그래서 사회 집단의 종류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것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사회 집단에서는 여러 가지 차별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이가 뭘까요? 그리고 차별은 뭘까요? 차이는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성별이나 외모, 나이, 그 사람의 생각, 아니면 얼굴색, 피부색 등이 서로 다름을 의미합니다. 그냥 서로 다르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난다. 라는 걸 의미하지만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대우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다르게 대우하는 걸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면 성차별이라든가 아니면 뭐 장애인 차별, 뭐 인종 차별, 지역 차별, 뭐 정보 격차 같은 것들이 그 예가 될 겁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성차별이 그런 거죠. 여성과 남성의 뭐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차이를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평가해서 뭐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임금 등의 이제 좀 불평등한 대우를 하는 것, 그게 이제 성차별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뭐 여성 임금 비율에 비해서 남성 임금 비율이 조금 이제 높다라는 게 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뭐 정보 격차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접근할 능력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 경제적이고 뭐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도 일종의 차별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차별을 당하는 여성, 뭐 장애인, 아니면 인종, 흑인종, 뭐라든가 아니면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사자들의 고통이 어떨까요? 당사자의 고통은 물론이고요. 그 구성원 간의 또 갈등을 또 유발합니다. 당연히 사회 통합은 어려워지겠죠.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안 하죠. 니네랑 우리랑 다르잖아라고 하면은 사회 통합도 굉장히 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문제점을 그냥 둬야 되느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의식적 생각을 좀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도적인 노력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의식적 노력은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누구든 다치게 되면 장애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누구나 언젠가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입견, 편견 이런 거 버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생각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좀 강제를 하는 제도적인 노력도 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남녀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차별금지 제도를 시행하는 겁니다. 뭐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 예를 들면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채용을 몇 % 이상 해라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게 된다면 제도적으로도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차별을 좀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사회 집단에 나는 차별까지 봤는데요. 자, 지금까지 배운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집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동호회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 뭐 이익집단, 뭐 의사협회, 약사협회 기억하시죠? 비정부기구, 그린피스 같은 거, 시민단체 등 자발적인 모형의 그런 조직들이 증가하고 있는 게 현대 사회의 추세입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여러분들 158쪽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 내용을 이해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요게 자, 둘 중에 무엇이 사회 집단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음, 자, 사회 집단의 종류. 자, 1차 집단과 2차 집단. 자, 이거는 접촉 방식에 따라 가지고 친밀함을 근거로 하는가, 아니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혹은 뭐 소속감을 기준으로, 그리고 결합 의지에 따라 가지고 글씨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 해서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사회 집단을 구분하는 방법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 집단과 외 집단 구분해 가지고 답을 한번 적어 보시고 선생님한테 확인 받으시고요. 다음, 자, 나의 미래 직업과 준거 집단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그러면은 당신의 준거 집단이 나오겠죠. 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 라고 하면은 나는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게 준거 집단이 될 것이고, 선생님이 되고 싶어 라고 하면은 뭐 교사가 준거 집단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 집단에 나타나는 차별, 자, 차이와 차별의 개념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다양한 차별도 자, 탐구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선생님한테 확인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집단에 더욱 다양화되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 한번 멈춰보시고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나요? 자, 사회 집단 중 친밀성을 강조하는 데가 뭘까요? 친밀성. 그죠? 1차 집단입니다. 그렇죠. 형식적 상호작용. 당연히 2차 사회 집단이 되겠죠. 2차 집단. 그다음에 내가 속한 팬클럽 아닌 다른 팬클럽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은 나에게 그 집단은, 자, 내가 속한 데는 우리, 다른 팬클럽은 그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들의 집단은 외 집단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은 나에게 내 집단일까요? X 아닙니다. 희망하는 직업은 내가 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준거 집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족이나 또래 집단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집단, 그거는 공동사회에 해당이 되겠죠. 나의 행동이나 가치 선택의 기준이 되는 집단, 항상 내 집단 아닙니다.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좀 개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가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운 집단 구분 방식이 뭐에 해당이 될까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이라고 한다면 이때 내 집단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자주 접촉하죠.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거는 1차 집단이라고 또 볼 수가 있고요. 자, 태어나 보니까 나 우리 가족이잖아. 그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본능적이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야. 이때는 공동사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집단 분류법에 따라서 내 집단도 되고 1차 집단도 되고 공동사회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자, 교과서 163쪽까지 다 푸신 분들은 이제 164쪽 마저 하시고 선생님과 함께 과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